교수님 어제 그제는 솔순 채취해 가지고 네. 와서 절단해서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오늘은 실제로 네. 솔순을 네. 채취해 온 거를 네. 절단해 가지고 네. 발효하는 그 과정을 네. 촬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어제 그저께 한 일이라서 솔순을 발효하는 목적이 네. 뭔지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네. 솔순 발효 목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솔순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염증을 막는, 그래서 혈관이나 이런 곳에 염증이 끼면 그것들을 싹 분해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염증을 잡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솔순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가바 성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중추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배의 아주 강력한 항균력과 그 다음에 중추신경의 재생, 요게 이제 솔잎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먹을 거냐? 예를 들어서 그냥 착즙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말려서 생걸 먹을 수도 있어요. 착즙을 해서 그냥 먹거나 생거를 먹게 되면 소나무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일으킨다던가 통증이 온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식으로 솔잎을 먹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독성도 없애고 흡수율도 수용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바로 발효이고요. 그 발효하는 과정들을 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따온 애들은 벌써 발효를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된 발효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1년 돼서 숙성돼서 종균으로 쓸 1년 된 아이들도 좀 보여드리고, 지금 작업하는 과정까지를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네. 순서대로 설명해 가면서 좀 설명해 네. 알려주세요. 예, 지금 이 솔잎은 깨끗한 상태에서 채집을 해온 애들이고요. 오염이 없는 곳이라서 솔잎을 채집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깨끗한 곳에서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지금 자르는 두께는 약 4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있어요. 이걸 4cm로 자르는 이유는 잎을 길게 쓰면 젓기가 어려워요. 발효하는 과정은 호기성 과정들이 있어서 저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서 젓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끄는 애들을 보면 끊자마자 이렇게 송진이 나와요. 끈끈한 송진들이 나오는데 이게 소나무의 기름이면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제독을 할 것이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제대로 먹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20리터 통을 쓰는데 여기에는 솔순을 3.5kg 정도 넣으면 맞아요. 그래서 3.5kg를 일단 끊어서 먼저 담을 거예요. 예, 큼직큼직하게 모아서 그냥 일정한 사이즈로 끊어만 주면 되는 작업이고요. 4, 5cm 정도. 네. 젓기 쉽게. 예. 이거를 이렇게 안 잘라 놓으면 젓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돼요. 그래서 자르는데 더 작게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효하는 통이 크면 이보다 더 크게 잘라도 됩니다. 뭐 꼭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거기 솔순을 보면 네. 솔잎도 있고 네. 솔잎이 많이 네. 보여요. 네. 그래도 괜찮죠? 네. 뭐 솔잎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체가, 소나무는 뿌리에서 생긴 균은 복령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쓰고요. 그 다음에 2, 3년 된 가지도 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솔순도 하는데, 솔순이 송진이라든가 이게 가장 많이 함유된 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발효를 하는 것은 그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부분을 쓰는 게 좋아서 솔순을 따는 거고요. 1년 중에 어떤 시기에 발효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솔순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솔순을 쓰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잎들이 좀 있어도 그냥 섞어 쓰세요. 그래도 무난합니다. 솔방울을 마른 거 말고 네, 파란 솔방울을 발효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아요. 솔순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요. 솔순을 쓰는 거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아, 솔방울을 쓰실 의향이 있으면 그냥 솔방울채로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리기 전에 네, 마르기 전에 센 걸로 센 걸로. 예, 어, 해서 하면 솔방울도 좋아요. 그러네. 예, 형태도 이쁘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 소나무에 기름,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발효를 하면 보기에도 이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솔방울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채취하기가 어렵구나. 따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도 발효 소재로는 상당히 괜찮은 부위입니다. 지금 하시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네, 솔잎은 기본적으로 수분이 적어요. 그래서 습식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 수분량을 인위적으로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솔잎에 들어갈 이 설탕과 수용액 만들 설탕을 미리 녹여서 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좀 담아 보니까 이렇게 솔잎 3.5kg에 수용액 11리터 정도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11리터를 저울에다가 다는 과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11리터가 됐고요. 물은 생수를 써야 되고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설탕량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잎이 3.5kg에다가 설탕이 솔잎의 40%를 맞추어지고요. 그러려면 원물 곱하기 0.67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했냐면 11리터에 물을 가지고 35% 수용액을 만들면 0.2kg 정도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다가 6.2kg를 설탕을 추가할 겁니다. 몇 킬로라 그랬어? 6.2kg요. 좀 6.2. 봐주세요. 내가 보고 있어요. 몇 킬로죠? 5.36, 5.6, 5.8, 6.39, 6.4243. 네, 오버됐어요. 오버되면 예, 오버되면 조금 강한데 물을 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솔잎을 한 1-200g을 더 넣어. 더 넣어서 보정을 좀 하겠습니다. 뭐 그람 수가 200g 정도 더 들어간 부분이라서 솔잎을 300g 정도만 집어넣으면 그게 보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오큼만 더 추가해서 설탕 농도를 맞추면 되고요. 그냥 건식으로 마른 식으로 할 경우에는 원물을 더 넣지 말고 설탕을 덜어내고요. 이렇게 습식으로 했을 때는 설탕을 끌어낼 수 없으니까 물을 더 넣는 것보다는 원물을 더 집어넣어서 양을 조금 더 맞춰주면 되고요. 근데 연발효하고 당발효를 두 개 다 섞어서 하는 혼합 발효를 하면 네, 설탕량이 덜 들어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죠. 예, 그런데 솔잎 같은 경우에는 식용을 할 때 업으로 한 반컵 정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는 발효예요. 먹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짭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달콤한 형태가 좋아서 저는 그냥 설탕으로만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간단하게 기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설탕이 빨리 녹아? 예. 그냥 녹이면 이 작업이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물하고 함께 넣는 경우에는 녹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어주게 되면 뭐 1, 2분 안에 간단하게 설탕을 미리 녹여놓으면 발효 속도가 좀 빨라지겠네? 그 부분보다는 변질의 가능성이 좀 길죠. 그러니까 보통 균일한 농도로 맞춰주기 때문에 원물이 당도가 좋아져서 자, 이 정도만 녹여서 넣어도 자, 이렇게 솔잎도 썰었고 그 다음에 설탕도 물을 설정을 해서 수용액을 수용액에다가 발효에 필요한 솔잎에 필요한 농도까지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 녹았네 설탕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그 사이에 완전히 녹았네요. 네. 이 통 크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탕 수용액에 11리터가 들어가는구만. 네네. 그리고 제가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짧게 잘랐던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솔잎이 커지면 교반이 어려워요. 그런데 솔잎을 작게 해놓으면 교반하는데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예. 강제로 막 가라앉혀. 이렇게 하면 들어간 솔잎하고 설탕이 골고루 섞이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일정 기간 저어주면서 위아래에 설탕 농도도 맞추고 산소도 공급해주는 작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는 일반인들은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요. 저처럼 양이 많은 경우에는 기계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솔잎을 절단하고 설탕과 수용액을 만들어 넣는 과정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동물의 지방이나 식물 지방들, 들깨나 이런 것들은 다 수용성이 아니에요. 안 녹아요, 물에.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설탕 농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5대5 정도로 하고 지금 저희가 설탕을 6.2kg를 썼는데 거의 5kg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갖고 한 1, 2년을 따뜻한 곳에 두면 이 기름이 설탕과 만나서 분해가 돼요. 미생물이 분해가? 아니요, 미생물이 분해 못해요. 그때 미생물이 못 살아요. 설탕 농도도 높고 지금은 솔잎은 10만 배에서 항균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균주가 아니면 절대 못 자라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해서 2년을 둔 이후에 물을 한 50% 정도 가수를 해서 그때 종균 처리를 해서 하니까 솔잎 발효는 정상적으로는 3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발효를 한 지가 오래됐고 이런 지방이라던가 들깨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전 수용하기 위해서 종균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해서 드디어 이런 지방들, 특히 이렇게 강력한 송진 같은 것도 완벽하게 분해를 해내는 종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담은 것하고 그렇게 돼 있는 종균을 보여드리고 그 종균을 접종하는 과정까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솔수는 기존 방식대로 오래 걸리던 이렇게 하면 3개월이면 솔잎을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거기다 숙성기간을
더 못해서 내년쯤에 먹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종균과 발효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종균이 아니면 네. 이거를 분해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교육생들한테 그 종균들을 분양을 해주고 순을 담아서 하는 발효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 발효 강좌를 신청하시거나 이래서 인원이 되면 제가 이 종균들도 분양해드리고 발효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20kg가 넘는 무게이고 이 정도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평생 사용한다는 건 얼만큼씩 먹는데 평생 사용해? 그러니까 요게 그 소주 반잔 정도면 한 1200개 나올 거고요. 소주 컵 반잔? 그 다음에 소주 한 컵씩 해도 요게 한 600컵 정도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래. 예, 그러니까 한 컵씩 먹는다고 해도 거의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고요. 얘는 먹고 몇 달 정도면 몸들이 가벼워지고 염증이 잡히고 그런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발효액입니다. 종균 보러 가기 전에 네. 그 밑에 상태를 보면 네. 밑에는 수용액이 이렇게 고위에 다 떠 있어요. 네. 나중에 그 숙성이 되면 네. 순이 다 네. 녹아서 그냥 액으로 남나요? 아직까지 종균이 술순을 다 녹이는 것까지는 진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진화를 했냐면 일부의 조직을 완전히 분해하고 여기 있는 솔잎을 완전히 분해내는 정도까지는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아이들을 보면 요게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고 이게 지금 큰 통에 담아놓은 아이는 가서 보시면 얘가 막 들어 올려요. 처음에는 붕 떠서 들어 올린 다음에 걔를 저으면서 며칠 안착시켜주면 그 다음에 가라앉아? 다시 가라앉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얘들이 전부 다 물에 잠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먹을 때는 액만 빼먹어야 되겠네? 액만 빼먹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아이들은 믹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종균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럼 솔순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미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나 이런 걸 완전히 수용화해냈어요. 그러니까 지용성 인 부분이 물에 안 녹는 부분을 완전히 물로 녹이는 그런 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종균 처리를 해갖고 와서 그 솔잎이 물에 완전히 녹아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솔순 원물은 네. 소나무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량기는 적게 나겠죠? 그런데 스며 있어요. 네. 종균 보러 가요. 네. 여기는 네. 제가 어제 그거 담아놓은 걸 네. 보여주신다고요? 네. 이틀 전에 담아놓은 솔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는 워낙 양이 많아서 설탕에다 솔순을 이렇게 저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붕 떠 있죠. 그러네. 네, 그래서 오늘 얘들을 좀 분리를 하고 그 과정을 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아까 같은 거 2통 정도를 만들고 솔잎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렇지. 보통 이렇게 냅두면 전부 다 사라지는데 그러질 않고 지금 설탕만 집어넣어서 개미들이 설탕을 먹으러 좀 왔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전부 다 좀 통을 바꿔서 작은 통으로 좀 옮기는 과정을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담아놓은 솔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는 네, 작년에 담았던 솔순? 예, 작년에 담았던 솔순이고요.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올해 짧게 짧은 이유가 작년에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러네. 그랬으니까 얘를 젓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좀 잘라서 작업성을 좀 편리하게 했고요. 색이 이렇게 변해 있고 바로 액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발효가 1년 동안 되어 있는 상태의 부분이고, 자, 이렇게 기름에 만져지는 것처럼,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이게 완전 기름 덩어리예요. 끈적끈적해요? 전혀 끈적이지 않아요. 물에 완전히 녹아요. 그래서 기름 덩어리가 완전히 물에 녹아 있는 것들을 제가 종균 처리를 하고 유리컵에다가 담아서 물을 넣어서 이것이 어떻게 물에 수용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지는 기름이 전부 다 녹아 들어가요. 그 과정을 보시면 발효가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네. 발효담을 솔순에 네. 종균 처리하는 과정이죠? 네. 네. 그냥 굉장히 소량이에요. 소주컵 반컵 정도. 이렇게 붓기만 하면 종균 처리는 완료입니다. 그렇게 소량 넣는 이유가 뭐죠? 균은 하루에 수십만 배, 1억 배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가지고 물컵에다가 따라서 물을 부어서 이게 얼마큼 기름이 완벽하게 제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효액의 그 변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효액을 조금만 따르겠습니다. 전체 한 3분의 1 정도나 되게, 이 정도면 한 두세 번 정도 먹을 용량이고요. 여기다가 그냥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이고요. 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자, 기름이, 네, 기름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기름이 하나도 안 떠요. 맑은 물이죠. 지금 제가 좀 전에 작업을 하면서 이 솔잎을 만졌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 피부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와서 보시면 그래? 기름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사라지죠. 그러네. 그냥 수용화돼 있어서 흡수돼 버려요. 보통 기름은 바르면 다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녹질 않는데, 얘는 미생물이 완전히 분해를 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없어져요. 화장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에도 이렇게 넣으면 맑게? 예, 바르네. 예, 바로 기름이 사라지죠. 그러네. 이거는 어떤 기계적 추출로도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발효만이 이렇게 기름이 들어있는 들깨라든가 잣이라든가 이런 물에 목는 성분을 발효를 하면 바로 그냥 수용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수용화를 해놓으면 네. 수용화를 하지 않고 먹었을 때하고 흡수율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네, 참... 지방으로 된 아이는 들어가서 위산과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간에서 나오는 담즙과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내놓는 소화효색하고 3번을 만나야지 수용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 과정이라도 담즙이 좀 약하거나 장내 미생물이 약한 사람은 솔잎을 먹으면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그 독이 몸에 미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변비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바르면, 자, 이게 장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네, 그냥 흡수돼서 사라지죠. 장상 피에 말 흡수를 하면, 네, 이게 그대로 흡수가 되겠네. 지방 성분이라서 들어가면 면역을 만드는 그 면역 전구 물질인 거죠. 이것 자체가. 그래서 지방을 분해한다는 건 발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끝으로 네. 솔순 발효액을 먹으면 네.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 병이 뭘까요? 치매?
학습 능력 향상? 머리가 맑아져요. 아이고, 그러면 네, 머리가 맑아지고 운동신경이 살아나요. 먹을 사람 많네.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네. 학생들, 네, 운동선수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 종균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발효의 순립을 잘 못 썼어요. 몇 년씩 걸쳐서 정말 조금씩밖에 못 생산했는데 지금은 1년에 110kg짜리를 몇 개 생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종균을 찾아내는 일, 이게 굉장히 발효에서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4대 성인병 중에 네. 치매가 있는데 네, 치매가 아주 사람한테 네. 못된 병이거든요. 네. 거기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 발효액을 먹어서 치매가 낫는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서도 적어도 면역력은 향상시키고 에너지는 올려주고 신경세포는 재생하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효과가 효과들은 기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순립 발효해서 먹으면 뭐 치매가 며칠 만에 싹 낫는다 이런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어렵지만서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됩니다. 대단한 거를 이루셨어요. 네, 이게 우리 남녀노소를 네. 떠나서 네. 국민 건강에 네. 좋은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